겨울방학 때 주제도 선택하고 생기부 내용도 선택하실 거 아니야? 제발 두 개를 고려하십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좀 학교에서 어떤 뭐 과세트 보고도 주제를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기부가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생기부가 마무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있더라고. 무엇을 간과하고 있냐면 생기부 방향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기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입계를 보니까 꾸준히 자기의 활동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성장 과정의 스토리를 보여줬던 아이들이 입시에서 유리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올해가 더 없었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그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네, 맞습니다. 바로 생기부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할 것인지 나이스에 올라가기 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2학기 기말도 끝났기 때문에 내신이 거의 다 나오죠. 뭐 2등급 때, 3등급 때, 어떤 학생 1등급 초중반도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내신을 걱정하시면서 생기부 방향에 맞는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 맞춰서 생기부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학생들이 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 약대도 인기가 많고, 그다음 의대도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아니면은 고1 때부터 경영 쪽으로 생기부로 만들어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했는데, 내신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의대하고 약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고민하죠. 내가 의대하고 약대 가기엔 내신이 부족해. 그럼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2학년 때, 3학년 때도 계속 의대학교 약대 쪽으로 생기부로 만들어야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공 쪽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든지, 좀 이렇게 틀어서, 좀 이 두 가지, 두 개, 그 말 그대로 수시를 지원할 때, 최소 두 개 학과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좀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은 종종 있습니다. 그 학과를 지원해야 되는데 학과가 단 하나만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도 굉장히 위험해요. 학과는 하나만 지원하면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더구나가 학과가 하나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또 그게 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과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실 때, 즉, 생기부 방향은 최소 두 개 학과는 지원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뭐 한양대 교육학과를 합격했는데 또 한 영어 교육학과 이렇게 두 개를 합격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 쪽도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화공생명도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를 지원했거든요. 행정학과를 지원했는데, 좀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저 경희대 아동 쪽으로 좀 생기부를 두 가지를 지원해가지고 경희대로 대학교를 올리는 그런 여학생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는데,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나만 다 지원하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많지도 않고 많이 뽑지도 않다 보니까 또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학과 두 개를 같이 지원한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난 그래도 대학교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어문계를 같이 해서 어문계열로서 대학을 올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있죠. 경영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경영 경제로 다 지원합니다. 이유가 일단 뭐 개설되는 대학교도 많고, 이제 많이 뽑잖아요. 근데 반면에
좀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어문 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가가 된다라든지 어떤 봉사단지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었다 특정 나라를 정합니다. 근데 그 특정 나라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 어떤 뭐 역사, 철학 그런 점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생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문계열을 지원해서 대학교를 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부 방향 선택하실 때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때 주제도 선택하고 생기부 내용도 선택하실 거 아니야? 제발 두 개를 고려하십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소신껏 학과 위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시고 하나는 대학교를 높일 목적으로 이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는 그러니까 예비고 2, 예비고 3대 같은 경우는 일단 학과 최소 두 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라서 선택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결이 망하지는 않아요. 올해도 망하지는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학생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재학생도 많지 않았었고 재수생들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많이 힘들었는데도 이처럼 그래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최소 수시 두 장 지원 케이스로 나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결 방향이 괜찮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첫 번째는 생계열을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같은 계열에서 학교를 높일 수 있는 학과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같은 계열에서 학교를 높일 수 있는 학과를 찾았다면 그 학과에 맞춰서 어느덧 이번 기말고사, 이번 그 겨울방학 때 어떤 보고서는 베이스를 깔고 다야 되겠죠. 베이스를 깔아놔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면 내년 새학기 연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 계열을 찾았다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좀 학교에서 생활교육 활동 많이 했잖아. 창체 활동도 하고, 그다음 수행평가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생기부 활동과 함께 융합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융합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 합쳐가지고 융합 능력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영어 어떤 지문에서 빼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국어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찾은 계열을 또 이렇게도 연계시키고 이렇게 융합적인 능력도 보여주는 아들도 있어요. 본인은 이런 주제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한 학생도 있었고요. 설문조사를 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아이들 굉장히 올해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독서 활동 사항도 연계를 시켜야 되겠죠. 이처럼 어떤 그 찾은 계열인 이제 생기부와 연계하시는 활동들이 꼼꼼히 분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의 진로에서 그 학과가 왜 필요한지 그 방향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로에서 여러분의 진로에서 그 학과가 왜 필요한지는 생기부에서 좀 명확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기 자기소개서 3번에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3번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무엇이었었죠? 우리 대학교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가장 많이 물어봤다라는 말이야. 그 진로 계획이 왜였냐면 이겁니다, 바로. 본인의 꿈이 무엇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 학과가 필요한지입니다, 바로. 왜 우리 학과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여학생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경찰행정학과로만 나와 있어요. 경찰 쪽으로 여학생들. 태권도도 많이 했거든요. 경찰행정 쪽으로 나왔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경찰행정 쪽으로는 솔직히 인솔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래도 좀 원래는 이제 이 학생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국대 경찰학과가 목표였는데, 조금 좀 위험해. 그거 좀 내신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학생한테는 이대가 가능할 것 같아, 이대. 이화여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나마 내신을 보게 되니까 좀 면접만 잘 준비하면은 중어중문학과 합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중어중문학과 선택했냐? 근데 그 여학생이 중국과 관련된 활동, 뭐 중국 문화에 대한 역사 활동,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장했냐면 그 여학생의 진로를 단지 경찰로 하지 말고 중국 외사과 경찰로 하자라는 점이죠. 중국 외사과 경찰로 하고 저는 꿈이 중국 외사과 경찰할 때 왜냐하면 어떤 뭐 조선족들의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중국인의 불법적 범죄가 너무 심각성을 알고 그 점과 관련돼서 미리 그 점에 관련돼서 예방하고 그 점을 정의로 수호할 수 있는 그 경찰이 되고 싶어서
중국 외사과 경찰 되고 싶어서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지원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여러분의 진로에서 그 학과가 왜 필요한지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드러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 너무 무리하게 방향을 틀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이제 뭐 약대를 희망했다 가정을 하죠. 약대를 쭉 해놓고 가정을 했는데 내신이 안 돼. 내신에 3등급대가 나왔다라는 말이야. 3등급대가 나오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약대가 아니고 막 조경학과, 막 산림, 막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생태학과 쪽으로 빠진 경우가 종류. 이건 솔직히 너무 무리하다라는 말이에요. 무리하단 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등학교 예비고1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비고3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점 떨어집니다. 저 붙는 경우 못 봤어요. 예비 고1, 예비 고2까지는 자기가 어떤 학과 약대 쪽으로 쭉 생기로 맞췄는데, 안 돼, 약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대학교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3학기 갑자기 조경학과를 생각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뭐, 어떤 조경학과, 뭐, 생태학과, 아니면 특히 환경과학과 많이 지원하죠. 안 돼요, 안 돼. 그 점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갖고 제가 그 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약대나 생명 지원하다 의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내신이 부족한 환경 지원한 경우가 종종 봤는데 그런 경우가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향을 틀지 마세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가지 방향을 놨으면 고3 때를 최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학종 전략으로 맞습니다. 학종이라는 건 정성평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에 따라서 대학교를 옮겼다 이것은 교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라는 말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방향을 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비고 이때부터 미리 방향을 내가 말씀드려서 금방 말씀 뭐라고 썼죠? 수식카드 2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베이스는 항상 2장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상기부는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활동했던 것이 내년 어떻게 활동했던 것인지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3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비고 거기 반수생들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2학기 생계를 이제 잘 갖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학년 2학기 생계를 갖추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뭐가 굉장히 많이 심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진로 역량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활동 역량도 보여줘야 되고 학업 역량도 보여줘야 된다면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3학년 1학기와 연계성의 2학년과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그 내신 거의 다 나왔잖아.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들 내신 거의 나왔잖아. 현재 이 내신 결과를 입시 전형은 결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예비고 3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을까? 자기가 내신을 보니까 수시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선배님들 중에 정시로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본 선배님들 없었으면 아시겠습니까? 생기부는 잘 갖추고 수시는 항상 준비하면서 정시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수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시로 가지 못하는 그 대학교 이상을 쓰는 거라는 말. 반면에 수시는 또한 여러분들의 안전, 마진, 보험용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만 올인하겠다라는 거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결정하면 100% 후회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었죠? 학과 선택과 지원 전형 전략 카드 많은 거, 학교 선택, 이러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상기부 방향을 설정할 때는 상기부 입시 입결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올리고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3학년 때요, 와우, 원서 쓸 때, 그다음 대학교 원서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좋은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